우리가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에 걸리면 무조건 실명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황반변성일 때 실명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 말이 좀 생소한데 어떤 증상인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황반변성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황반에 때가 끼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질병을 이해하려면 눈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제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겉에 각막 있죠. 각막을 지나면은 검은 눈동자, 홍채가 있고요. 홍채를 지나면은 렌즈, 백내장이 생기는 수정체가 있고요. 여기를 지나가서 더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눈 가장 안쪽에는 이 노란색 보이시죠? 주황색. 이게 망막이라는 신경으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얇은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에 정중앙에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빛은 거기로 몰려서 우리가 사물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황반변성은 되게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을 말해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나이가 먹어가며 노화로 인해서 황반에 때가 끼며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황반이 망가지면 중심 시력이 떨어져요. 이게 중심 시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사실 좀 애매하죠. 예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같이 전체 시야의 중심이 딱 보려고 하는 데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흐려 보이거나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책 같은 거 읽기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매우 생기겠죠. 황반변성이 왜 생기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눈의 황반은 총 10개 층으로 나눠지거든요. 10개의 층 중에 시세포층이라는 곳은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서 얘를 전기적 신호를 전환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는 애예요. 우리 잘 때 빼고 우리 눈은 계속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를 계속 전기적 신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대사 과정 중에 노폐물,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이 쌓인 노폐물을 망막 색소 산피층과 맥락막을 거쳐서 한번 비워줘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노화로 인해서 찌꺼기를 제거를 잘 못하게 되면은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안과적 용어로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즉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 드루젠이 황반에 침착이 되는 것을 연령 관련성 황반변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 그리고 유전, 그리고 자외선, 비만, 포화 지방 식단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인데 세월 가는 것을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나이와 유전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은 황반변성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저검사 시 드루젠이 보이면 꼭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거겠고 또 자외선은 황반변성뿐 아니라 백내장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일상생활할 때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 안경을 사용하거나 선글라스 또는 소프트 렌즈를 착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하겠어요. 또 포화지방이 많이 든 식이를 할 경우에는 황반변성의 발생 확률을 올린다라는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이런 음식은 조금 조절해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체중을 조절을 해서 비만이 아니게 되면 황반변성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노화 과정으로 생기는 질병인데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명하는 건가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걸리면 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후기, 즉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된 환자는 실명할 수 있어요. 당연히. 초기, 중기 황반변성 환자는 시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황반변성의 단계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사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 노란 점이 앞서 말씀드린 노폐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드루젠이라는 병변이고요. 이 드루젠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정상, 초기, 중기로 나눌 수 있어요. 크기는 드루젠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안저 검사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 점이 보일 수가 있는데 작은 노란 점이 조금 있으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 점이 꽤 있으면 초기 황반변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진상에 혈관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선이요? 이게 망막 정맥인데 이 두께가 125 마이크로미터이고 우리가
두꺼운 두루젠이라고 말하는 건 망막 혈관의 두께만큼 커져 있는 두루젠이 있냐 없냐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거거든요. 작은 노란 점이 조금 있으면 정상이고요. 작은 점이 꽤 있으면 초기, 작은 점보다 혈관 두께 사이즈의 큰 두루젠이 있으면 중기라고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판독은 안과 의사가 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중기 황반변성이 진행을 해서 더 나빠지면 후기 황반변성이 되는데, 후기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말라 비틀어져서 황반이 다 망가진 형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황반에 물이 찬 습성 황반 변성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지도 모양 위축 황반 변성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후기 황반 변성의 10%만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차는 습성 황반 변성은 치료가 다행히 돼 있고 전체 후기 황반 변성의 90%를 차지해요. 오늘 치료는 이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습성 황반 변성만 치료가 있거든요. 습성 황반 변성의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맥락막이랑 망막 상피세포에서 사실 그 찌꺼기를 치우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맥락막에서 혈류를 망막 상피세포로 넘겨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혈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가 부족한 허혈 상태가 되고, 그러면 우리 눈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피가 모자르네, 혈관을 만들어서 더 많은 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한국말로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를 막 분비시키거든요. 그럼 이 분비된 성장 인자 때문에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새로 만들어진 신생 혈관들은 나쁜 혈관이라서 굉장히 약해요. 물이 잘 새거나 잘 터집니다. 즉 나쁜 신생 혈관이 습성 황반 변성의 원인이다 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황반 변성은 어떻게 치료하고, 만약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치료 안 하면 실명합니다. 실제로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습성 황반변성에 주사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황반변성에 걸려서 후기로 진행을 한 분들은 대부분 실명을 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센세이셔널하게 안군의 항체 주사가 나오면서 이제 시력 유지가 잘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신생혈관을 만들게 유도하는 VEGF가 문제이고, 이 VEGF를 막을 수 있다면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드디어 2004년에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센세이셔널한 치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안군의 항체 주사인데요. 먹는 약이나 안약은 사실 망막까지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VEGF 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항체를 주사기를 통해서 눈 안에 직접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치료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눈에 주사기를 놓는다고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엉덩이 주사보다 안 아파요. 심지어 어떤 환자분은 벌써 놓은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안 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하여 2004년에 마쿠젠, 아바스틴 제품을 시작으로 2006년에 루센티스, 2011년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 중인 아일리아 제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엔타이 베지프 성분이에요. 이렇게 한동안 신약이 나오지 않고 아일리아 루센티스가 장기 집권을 했는데 드디어 신약이 나왔어요. 바로 비오뷰와 바비스모입니다. 비오뷰는 반감기가 아일리아보다 길어서 좋지만 반대로 염증 반응이 더 높다라는 단점도 꽤 보고가 되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루센티스 아일리아를 사용하다가 치료 효과가 좀 더디다라고 생각이 되면 비오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음 신약은 바비스모 제품인데요. 기존 아일리아와 루센티스는 VEGF 억제하는 기능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비스모 제품은 기존 VEGF 억제 기능 플러스 혈관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지오포이에틴2 억제 기능까지 갖춰서 나올 신제품이고 이중항체 치료제라고 불리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약이에요. 두 가지 신약 모두 평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일리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주사 치료는 완치의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이 주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서 눈의 최대한의 시력을 보존하는 게 주사 치료의 목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 너무 어려운 내용만 했어서 그동안의 치료 히스토리도 살짝 얘기하면서 좀 분위기 풀어볼게요. 과거 안군의 항체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맥락막 신생혈관, 그러니까 나쁜 혈관을 직접 레이저로 지져버렸거든요. 이런 개념의 레이저 광운고술이나 광역동학 치료, 우리가 그걸 PDT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들이 선행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런 레이저 치료는 망막 손상이 불가피했거든요. 한마디로 그 혈관만 지지는 게 아니라 주위 망막까지 손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작용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안군의 주사가 나오고 모든 치료의 패러다임이 한번 쫙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의 1차 치료는 안군의 항체 치료입니다. 안군의 항체 치료 주사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딱 정해진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치료가 나왔을 때 초반에는 픽스드 레지멘이라고 한 달 간격으로 계속 황반 변성이 있는 눈에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과잉 치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보단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PRN 레지멘이에요. 이 레지멘은 검사를 해서 물이 찬 게 보였다? 그러면 주사를 맞고, 또 검사를 해서 물이 찬 게 보였다? 그러면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물이 찼을 때만 주사를 맞는 치료법이어서 과소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력 유지에는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픽스드 레지멘과 PRN 레지멘의 장점만을 섞어서 새로 치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 한 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리트 앤드 익스텐 TNE라는 치료 방법이에요. TNE는 방문 시마다 매번 주사를 맞는데 악화 소견이 없으면 방문 간격을 2주씩 점점 늘려주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를 맞고 한 달 뒤에 왔는데 또 주사를 맞거든요. 그러고 병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2주를 더 늘려서 6주 뒤에 오게 되고, 6주 뒤에 와서 주사를 또 맞았는데 또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2주를 늘려서 8주 뒤에 오게 되고 10주, 12주 이렇게 점점 오는 횟수를 줄여주는 치료법이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황반변성이 치료된다는 음식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개선에 도움을 주나요? 네,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6, 바이타민 C, 구리, 엽산, 마그네슘 정도가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 케일,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계란, 등푸른 생선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눈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식들이죠. 제가 이전 우리 채널에서 눈에 좋은 음식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음식들이 사실 대부분이 황반변성에도 좋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얼른 보고 오세요. 위의 영양소가 실제 황반변성에 효과가 있는지 미국에서 대규모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이 스터디가 그 유명한 아레주2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에서 나온 아레주2 포뮬라 영양제는 모든 안과 원장님들이 인정하고 후기 황반변성이 될 것 같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영양제예요. 이 영양제 세트는 루테인 10ml, 지아잔틴 2ml, 바이타민 C 500ml, 바이타민 E 270ml, 아연 25ml, 구리 2ml, 오메가3 1000mg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런 세트를 먹었더니 황반변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스터디가 되겠고요. 이 스터디의 결론은 정상 및 초기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이 영양제를 섭취해도 황반변성 예방에는 큰 의미가 없으나 중등도 이상의 황반변성 환자군에서 이 영양제 세트를 먹었더니 5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의 위험을 25% 감소하였고요. 또 중등도의 시력 상실 위험을 19% 감소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양안에서 중기 황반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5년 후에 이제 후기 황반변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25%거든요. 이것을 아레주2 포뮬라 영양제를 섭취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연령 관련성 황반변성은 후기로 발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기인지 주기인지 확인을 받고 아레주2 포뮬라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려면 안과에 방문해야겠죠. 황반변성에 대해서 치료법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집에서 혼자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암슬러 그리드라고 기억하세요? 연령 관련성 황반변성을 포함한 황반 이상을 검사하는 데는 이만한 검사가 없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황반의 인상은 암슬러 그리드 검사표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암슬러 그리드를 검색하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진이 하나 뜰 거거든요. 이거를 출력해서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화면에 띄워놓고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황반변성은 사실 무서운
무서운 질병이 맞거든요.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 외래 경과 관찰을 통해서 내가 황반변성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확인을 받고, 이게 나쁘게 진행을 하면 너무 무서워지는 질병이 되니까 나빠지지 않게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나빠져서 습성 황반변성이 됐다고 하면은 최대한 관리를 해서 좋은 시력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